정부의 암호화폐 긴급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장가희 기자가 오늘 나왔던 긴급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실명 거래만 가능하게 만든 그 이용자 본인 계좌에만 입출금이 가능하고 네.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해라.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게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를 개설을 금지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 그동안에 은행 같은 데는 뭐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하면 개설이 가능했는데 그런 계좌조차도 이제 못 만들게 하겠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국내에 와서 개설하는 걸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급 대책 회의까지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암호화폐에 대한 좀 위기 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보여지는데 이렇게 강력한 대응 방안이 나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그 고교생 해킹 사건 때문에 네. 가장 그게 큰 것 같고요. 네. 아마 살해 위험이 있어가지고 경찰에 그 신변보호까지 요청했다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가 폭증되고 과다한 등락으로 이제 피해자가 발생되고요. 사실 거래소 일부 해킹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단계 사기 사건도 뭐 연예인이 관련된 것도 있다고 지금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 가상화폐의 문제를 갖다가 어떤 측면에서 보고 있냐면 과거에 우리 벌어졌던 바다 이야기 사건 네. 또 아니면은 그 투자금융, 삼부 파이낸스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의 더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대응책을 마련한 건데 그렇다면 사실 블록체인 기술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뭐 개발이라든지 접근이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네. 가상화폐라는 게 일단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그 다음에 그 채굴,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개발이나 채굴보다는 전부 투자에만 몰려 있어요. 네. 실제로 채굴은 중국이 강한 저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은 실리콘밸리에서 더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그 개발자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등한시하고 투자에만 한 거지 실질적인 개발에는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에 발맞추는 것인지 은행권들도 관련 계좌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계좌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미성년자나 이제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상 계좌만 없애는 거예요. 가상 계좌라는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가상 계좌에다가 고객의 계좌를 고객의 이름을 다 부여해서 사실 그 가상 계좌도 그 회사의 계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눠주던 가상 계좌를 없애는 거지 고객이 개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그 회사에다 송금하는 거는 현재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다만 불편할 뿐이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일단은 가시적인 효과를 바라보는 건데 앞으로 이건 어떻게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은행의 보유를 금지하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형식적인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게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암호화폐가요? 금융기관에서 네. 인정받지 않은 것 같다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담보로 잡고 있고 그걸 취득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사전 조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조금 약간 가이드라인을 쳐놓은 것 같은데요. 네. 이 외에도 또 다른 피해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도 나왔다고요? 그 거래소 운영자에 대한 기준 조치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실명 확인, 설명 의무 이행이나 암호키 분산해라. 네. 그다음에 매도, 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해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투자자들이 더 들어가는 걸 방지하겠다는 거죠.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상화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 의무를 확인하겠다는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은행에 가서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설명 자료가 수십 장 됩니다. 그렇죠, 사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철저하게 알고 가입시켜야 된다는 그런 게 네.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뭐 해킹 피해라든지 다단계 사기 사건 뭐 이런 피해에 대한 뭐 조치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개발이나 채굴 쪽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계속 투자 쪽에만 신경을 써서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방식의 그 투자 행위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범죄 자금을 해서 불법 거래하는 거, 특히 마약이나 그 해외 도박, 그다음에
그 범죄 수익을 은닉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판결에서 나왔다시피 범죄 수익을 지금 가상화폐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압류를 못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철저하게 그 단속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 암호화폐에 대한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또 피해가 생기다 보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좋은 쪽으로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